김현철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참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2019년이 되더라도 이러한 경기 회복이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태에서 국내 내수 경기에 대한 좀 침체도 좀 악화 일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기의 징후가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투자 기회 발굴을 포기할 그런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팩트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재평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이거는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최근에 KCGI가 한진칼의 경영 참여를 선언한 것처럼 좀 적극적인 그런 주주 제안들 이런 부분들이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마치 80년대 미국이나 최근에 일본의 사례처럼 말이죠. 사실 과거에는 주주 행동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실효를 거두기가 좀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지금은 오히려 좀 때가 무르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많이 좀 바뀌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런 이유로는 저도 이제 탐방을 다녀보고 현장을 다녀보면 주주를 대하는 기업들의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시간이 지나고 경영권이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이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많이 희석이 되어 왔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창업자가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주주들의 요구를 좀 묵살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힘들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내부 유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점차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이 누적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또 개선했을 때 그만큼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라는 측면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마 2019년이 그 주주행동주의의 표시가 되는 해로서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의 행보를 좀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또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의 두뇌는 일반화의 오류를 자주 범하곤 합니다. 다수가 나쁘면은 전체가 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컨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성장 시대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성장을 못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기회로 인식을 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편견으로 낙인 찍어놓은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투자 수익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기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직접 투자하고 계신 그런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견과 진실 사이에 이 간극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메리츠화재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손해보험사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에 따라서 실적이 좀 들쑥날쑥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메리츠화재는 다른 보험사와는 달리 자동차 보험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대신 인보험을 많이 파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 판매액 지금 삼성화재 육박할 정도로 지금 인보험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리츠화재 하면은 손해보험 업계에서 5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등을 위협하는 2등의 위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하지만 주가는 이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리츠화재가 지금 손해보험판을 굉장히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 판이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의 성장이 멈췄다라는 그런 기사가 신문지상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SK는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K는 통신, 정유, 에너지 이런 탄탄한 사업을 바탕으로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바이오 이런 신성장 동력을 계속 장착해 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해운처럼 이제 자회사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신성장 동력을 추가적으로 장착하기도 하는 등 이 자본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SK는 자본 배치에서 탁월함을 보여주면서도 주주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회사로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좀 계속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VIP는 전통적으로 내수주, 특히 필수 소비재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도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이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내수주의 필요 조건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포트폴리오에 사야 될 정도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또 다른 성장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수시장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니까요. 예를 들면 메일유업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기농 우유와 컵커피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음료 업체입니다. 이 바리스타가 이제 대표적인 메일유업의 컵커피 제품이고요. 편의점에 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으신, 저도 이제 자주 마십니다만은. 그리고 이 유기농 우유 브랜드는 이제 상하복장이라고 해서 이런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좀 품질 높은 분유, 멜리오 분유를 또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사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좀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런 이슈가 좀 희석이 되면서 다시 수출을 재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내수에서의 탄탄한 입지와 성장, 그리고 해외에서의 성장 모습의 두 가지를 다 결합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KTNG 하면은 이제 국내의 대표적인 담배 회사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국내 내수 담배 판매액의 한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출할 정도로 수출의 포션도 높은 회사입니다. 특히 중동이나 이런 신시장에서 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중동에 좀 이슈가 있어서 수출을 작년만큼 많이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이것이 2019년에는 다시 재개가 될 전망입니다. 성장을 이제 재개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롯데제가 하면은 포칼콘, 빼빼로, 설레임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제과 업체를 생각하고 장사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걸로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인도에서 선두권의 빈과 제과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현지의 선두권 업체들을 인수해서 거기에 한국적인 경영과 한국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얹어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를 안방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수주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관론은 주장하는 사람을 똑똑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낙관론은 실제로 돈을 벌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선택의 게임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저평가된 종목이 많이 널려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낙관론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찬 2019년을 기대하면서 또한 가치 투자의 승리를 기원해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